안녕하세요. 스노우의 취미생활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완동물이 강아지와 고양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강아지와 고양이는 5천만 년 전 미야키스라는 작은 육식동물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야키스가 여러 진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강아지와 고양이로 분화하였으며, 강아지는 약 1만 2천 년 전에 회색 늑대가 인간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이 애완동물의 최초 가축화 유래입니다. 그럼 고양이는 언제부터 강아지처럼 애완동물이 되었을까요? 고양이가 애완동물이 된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고양이 벽화나 미라가 발견된 신석기 시대 및 이집트 문명에서 일부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략 1만 년에서 1만 2천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가 수렵과 채집 생활을 청산하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지역에 정착해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과 일치합니다. 고양이의 애완동물화 과정은 인간과 고양이 사이의 상호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을 쥐가 곡식을 축내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보기 어려웠죠.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대담한 야생 아프리카 들고양이에게 곡식을 축내는 해로운 동물인 쥐를 제거하기 위해 가정집에 아프리카 들고양이를 기르게 되었고, 고양이와 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공생관계를 토대로 한 고양이의 애완동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애완동물 고양이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이유도 탄생 이야기와 같아요. 중세 대항해 시대에 오랜 기간 바다를 탐험해야 하는데, 배 안에 곡식을 축내는 쥐들이 많아서 곡식을 지킬 동물로 고양이를 같이 배에 태우고 다녔고,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의 고양이가 퍼지게 되었답니다. 이런 고양이의 품종 및 역사 연구는 미국 미주리 대학교의 연구팀이 세계의 집고양이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여 고양이의 애완동물화 역사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 연구는 200개에 가까운 지표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여 최근까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품종 발달사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애완동물화 과정은 강아지, 소, 돼지, 양 등과는 다르게 완전하게 애완동물이 되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집에서 길들인 고양이가 야생으로 돌아가면 야생 고양이처럼 여전히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생존하고, 야생 고양이들과 자연스럽게 짝짓기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축화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양이는 애완동물화된 동물 중에서 아주 특별한 동물이랍니다. 묘한 고양이네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야생동물이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야생 조상과 애완동물화된 동물 사이에는 유전적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야생동물과 애완동물화된 동물 간의 교배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애완동물들의 두개골이 작아져 귀여워지거나 귀가 처지거나 털 색깔이 변하는 등의 신체적 변화로 동물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애완동물이 인간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이로 인해 동물들은 자연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동물 가축화 과정에서 온순한 특성을 가진 동물만을 선별하여 번식시키게 됨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우를 가축화하는 실험에서는 여우가 개처럼 짖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털에 하얀 무늬가 생기는 등의 외형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까지 야생동물들을 애완동물화 시키려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몽골에서 갓 태어난 야생 늑대를 집에서 가축처럼 기르는 관습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늑대를 가축으로 성공시키지는 못하고 어린 늑대가 성체가 되면 늑대의 본능이 살아나 더 이상 가축처럼 같이 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최초의 가축화 실험은 언제였을까요? 최초의 야생동물 가축화 실험은 1959년에 시작된 여우 가축화 실험으로 러시아의 유전학자 드미트리 베리아예프가 시작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개는 어떻게 가축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답니다. 베리아예프는 가축화의 주요 조건은 인간을 잘 따르고 길들여질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시작할 때부터 비교적 온순한 성격을 가진 30마리의 수컷과 100마리의 암컷을 선별하여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여우의 행동을 관찰하며 사람에게 겁을 먹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여우는 교배를 금지시키고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낮고 친화력이 높은 개체들만 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대를 걸쳐 실험을 계속해갔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10년쯤 지나자 여우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우들은 털에 하얀 무늬가 생기고 귀가 늘어지기 시작하고 개처럼 짖는 놈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두개골의 형태가 짧고 뭉툭해졌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처럼 귀가 처지고 다리가 짧아졌으며 심지어 개처럼 꼬리가 둥글게 말리는 개체들도 등장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말을 잘 듣는 개체를 가려내고 번식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던 단순한 실험의 결과가 단순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우들은 성격만 변한 것이 아니라 행동마저 개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은 개와 같은 동물들이 가축화되어 갈 때 일부러 다양한 형질을 만들어 가도록 번식시켰던 게 아니라 길들여지는 성향을 얻기 위해 번식시킨 결과가 다양한 형질을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동물의 애완동물화는 인간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양쪽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의 대표적인 애완동물 강아지와 고양이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상 애완동물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